1988년 영국.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어느 신예 작가가 쓴 소설 한 권이 출간됩니다. 이 소설가는 인도계 영국인으로 이름은 살만 루시디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출판한 소설이 네 번째 작품이었어요. 아직은 신인 작가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이 젊은 소설가가 쓴 책은요, 출판되자마자 연속해서 매진이 되는 등 당시 영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이 됩니다. 살만 루시디의 신작이 영국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자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유럽 국가들은요, 루시디의 책을 판매하기 위해 출판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덕분에 이 책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읽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출판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슬람을 믿는 아랍 국가나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출판은 물론이고 이 책을 읽는 것조차 금지했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있었고요. 당시 이란의 지도자는 소설을 쓴 살만 루시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영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란 지도자가 내린 사형 선고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슬람교인들을 피하기 위해 도망자 신세가 됐고요. 결국 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이름을 바꾼 채 숨어 살게 되었죠. 사람들은 작가가 도망가 버렸으니 이슬람교인들이 루시드를 찾아내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책이 출간된 이후 약 3년이 지난 1991년 이 소설과 관련된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엉뚱하게도 살인이 발생한 장소는 영국이나 이란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1991년 7월 11일 여름, 방학이 막 시작되던 기간이었습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 위치한 이 츠쿠바 국립대학에서는요, 방학 기간 동안 열리는 특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학교를 찾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츠쿠바 대학에서 건물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이었죠. 아주 이른 시간이었지만 미화원은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고요. 청소 도구들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강이 열리는 7층 강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고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미화원은 엘리베이터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급하게 닫힘 버튼을 눌렀다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이라 건물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7층에서 어떤 의문의 남성을 보고는 발을 돌렸던 겁니다. 미화원이 본 의문의 남성은 마치 개기스럽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바닥은 이미 검붉은 피가 퍼진 채 말라가고 있었고 그 위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언어학을 가르치던 젊은 교수 이가라시 히토시였다는 겁니다. 44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이가라시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잔인하기도 했어요. 목이 거의 절단되다시피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살점으로만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미화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이가라시 교수의 살인사건에 대한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현장에서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발견이 됩니다. 바닥에 펼쳐진 이 이가라시 교수의 피 속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혈액이 발견된 것이죠. 아마 몸싸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의 혈액형은 O형이었고 이외에도 당시 범인이 신고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발자국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서까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는데 실패한 경찰은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이가라시 교수를 살해했는지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어요. 그러는 사이
같은 해 1991년 7월 이가라시 히토시 교수의 죽음 이후 어떤 특정인들을 향한 살인사건이나 미수사건이 이탈리아, 터키, 노르웨이에서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인인 이가라시 교수를 포함해 총 4명이었고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와 터키의 피해자들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4사람은 모두 국적과 나이, 전공 분야가 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영어로 쓰여진 원서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이들이 최근에 작업한 번역본이 바로 1988년 영국 작가 살만 루시디가 발표한 악마의 시라는 소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범죄 사건 파일에서는 한 일본 번역가의 미스테리한 죽음과 관련된 소설 악마의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바로 문제의 작품인 악마의 시를 쓴 작가 살만 루시디입니다. 부유한 변호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루시디는 인도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지만 13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장기간 영국에 체류하면서 영국 국적까지 얻게 됐고요. 전공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긴 했지만 34살이 되자 어릴 때 꿈이었던 작가가 되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데뷔작인 한밤의 아이들 이후 2편의 소설집을 발표하면서 특이한 문체와 풍부한 표현력으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특색 있는 글 솜씨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조금씩 명성과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발표된 4번째 소설이 바로 1988년 영국을 뜨겁게 달궜던 베스트셀러 악마의 시였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비행기 폭발로 인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2명의 인도인에 관한 이야기로 악마의 시가 시작됩니다. 이 두 생존자는 추락 이후 이슬람교리에 등장하는 천사와 악마의 모습으로 점점 외형이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천사의 모습으로 후광을 갖게 된 무신론자 주인공은 눈앞에 자꾸 나타나는 천사의 환상과 질투에 빠져서 정신병을 앓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모습을 하게 된 주인공은 성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민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그런데 거기서 고문을 당해요. 악마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동안 거부해오던 자신의 출생을 인정하고 인도로 돌아가게 되죠. 살만 루시디가 인도 무슬림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설의 기본 배경이나 주 이야기를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영국에서 교육을 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어떤 영국의 어떤 이슬람을 대하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바라보는 왜곡된 이슬람 시각을 갖게 되었죠. 이런 생각이 글을 쓰는 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판타지 소설에 불과한 책 한 권이지만 인도 출신의 사람이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온 이슬람 국가가 엄청나게 분노하기 시작했죠. 악마의 시는 이슬람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함마드를 풍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슬람 성경이라고 하는 코란에서 전해지는 구절들이 알라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악마의 계시에 빗대 소설화한 것이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예수라고 할 수 있는 무함마드를 묘사하는 주인공들이 이슬람 대천사의 모습을 한 악마의 환상에 빠졌으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아야 하는 주인공들이 여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무함마드의 아내가 남자들을 유혹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를 볼 때 이슬람교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소설과 풍자라는 핑계로 모욕한다고 느낄 만한 내용이었으며 당시 이란의 지도자인 호메이니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처음에 호메이니는 악마의 시와 작가인 루시디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키스탄과 북인도, 중동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반미 시위와 폭동들을 겪으면서 이 악마의 시를 정치 목적으로 사용해야겠다는 계산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악마의 씨가 출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1989년 2월 14일, 호메이니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살만 루시디와 출판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코란에 입각한 이슬람법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신 안에 있으며 신께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슬람 예언자 그리고 코란에 반대하는 악마의 시 작가와 출판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나는 모든 열정적인 무슬림들에게 그들을 신속하게 찾아서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어느 누구도 이슬람의 존엄성을 모욕할 수 없다. 신의 의지에 따라 이 길에서 죽는 자는 순교자로 간주될 것이다. 1989년 2월 14일 호메이니의 사형 선고가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소식을 들은 살만 루시디는 기쁘진 않습니다 라면서 차분하게 대처했지만 이후 주변 상황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호메이니가 루시디 앞으로 28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은 데다가 알라신의 이름으로 루시디를 직접 처형하겠다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나타나자 결국 루시디는 국제적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영국 정부가 이 도피 생활을 돕게 되었죠. 하지만 사건은 엉뚱하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버립니다. 영국 정부가 나서서 작가의 신변 보호를 하는 사이 1990년에 일본어로 번역된 이 악마의 씨가 출간됐습니다. 번역가는 추쿠바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던 이가라시 히토시 교수였고요. 이가라시 교수는 이슬람교인은 아니었지만 이란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고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도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씨는 반이슬람 서적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이 번역을 진행한 것이었죠. 게다가 이가라시가 살고 있는 곳은 논란이 일어난 나라와는 멀리 떨어진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일이 없던 것은 아니었죠. 번역한 악마의 씨가 일본에 출간이 되자 이가라시 교수 앞으로 발신인을 알 수 없는 협박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고 살해당하기 하루 전에는 이가라시 교수의 사무실이 있는 대학 건물 7층에서 수상한 중동계 남자 2명이 찾아왔었다는 목격담까지도 전해졌어요. 물론 이가라시 교수가 이슬람교인에게 살해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이 미처 알아내지 못한 개인적 원한이나 또 다른 살해 동기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가라시 교수를 살해한 배후에 이슬람교가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가라시 교수가 살해되기 3주 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번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악마의 씨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사람이 온몸에 칼이 찔려 사망한 것입니다. 이후 1993년 터키 번역가와 노르웨이 번역가가 연달아 의문의 사람들에게 공격받은 것을 보면 아마 사건의 배후와 이슬람교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죠. 게다가 이가라시 교수의 사망 소식이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 전해지자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점과 사건 발생 4일 뒤 바그다드의 한 이슬람 조직에서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성명서에 의하면은 이탈리아와 일본, 스위스, 프랑스, 영국에 자신들의 조직원이 파견되었으며 악마의 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알라의 이름으로 처형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추가로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자면은 이가라시 교수를 살해한 용의자로 해당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방글라데시 학생이 지목됐었다는데요. 이슬람교인인 학생이 여러 번에 걸쳐 이가라시 교수를 살해 협박해왔다는 점과 이가라시 교수가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처럼 남겨둔 계단 뒤에서 살해라고 적힌 쪽지 내용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유사성을 보이는 점, 해당 용의자가 살인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자신은 학교에 없었다는 거짓 자백을 한 점, 마지막으로 이가라시 교수가 시신으로 발견되던 당일 공항을 통해 고국인 방글라데시로 서둘러 돌아갔다는 점이 용의자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정부도 악마의 씨 번역가 살인 사건의 배후에 이슬람교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일본 정부에서 이슬람 세력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악마의 시 번역가 살인사건은 발생한 지 15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6년에 공소시효의 만료로 끝나버립니다. 용의자 한 명 조사해보지 못한 채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된 거죠. 1989년 2월 14일 살만 루시드를 향한 호메이니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후가 되는 6월 3일 호메이니가 심장 발작으로 인해 돌연사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슬람에서의 법적 선고는 오직 내린 사람만이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호메이니의 사망으로 인해 살만 루시디와 해외 출판을 진행한 사람들의 사형 선고는 이후에도 유효했습니다. 그렇게 약 10년간 이들은 목숨을 위협받으며 숨어 살아야만 했죠. 그렇게 1998년이 돼서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인물들의 사형 선고를 철회했고 앞으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 이것을 어긴 채 사람들을 잡아오더라도 현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란 정부의 이런 공식 입장 이후 작가 루시디를 비롯한 각국의 번역가들을 향한 습격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고 있지 않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서도 이 책이 200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번역본이죠. 물론 해당 책을 번역한 분은 현재도 무사히 생존해 있고요. 작가인 살만 루시디는 이란의 사형 선고 철회 발표 이후에도 안전을 위해 3년간 영국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2002년 3월 29일이 돼서야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만 루시디는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명을 쓰면서 신분을 속인 채 살아왔는데요. 당시 존경하는 작가 조지프 체프먼과 안톤 체홉에서 따온 이름 조지프 안톤으로 2015년에 발간된 루시디의 최신작이자 자서전의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인은 책을 씁니다. 자유인은 책을 펴냅니다. 자유인은 책을 팝니다. 자유인은 책을 삽니다. 자유인은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신에 입각해 이 책을 전국의 서점과 도서관 곳곳에 비치해 두고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시 악마의 시를 처음으로 출판한 출판사 사장이 루시디 작가 못지않게 살인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유인이 자유의지로 쓴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자유. 이가라시 히토시 교수의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지만 살만 루시디 작가는 결국 다시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1991년에 일어난 일본의 미해결 범죄 사건인 번역가 살인 사건과 문제의 소설 악마의 시에 관한 미스테리 범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